베를린의 방산업계에서 요즘 가장 자주 언급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폴란드입니다. 그런데 이 대화의 맥락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폴란드를 독일 전차의 최대 수출 시장으로 여겼지만 지금은 위기감 섞인 분석 보고서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 K2 전차 1000대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유럽 전차 시장의 판도가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오랫동안 러파르트 시리즈를 통해 유럽 전차 패권을 유지해온 국가입니다. 전차 기술과 설계, 운용 교리 면에서 독일은 서방 세계의 기준점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냉전시대 러파르트 1에 이어 러파르트 2는 2,400대 이상 생산되며 19개국에 수출됐습니다. 전차 최강국인 독일의 홈그라운드나 다름없는 유럽에서 독일 전차는 곧 신뢰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전차 시장의 기준이 근본적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최고 성능과 전통 있는 브랜드가 중요했다면 지금은 당장 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전차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러시아 위협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9년 뒤에 도착할 러파르트2보다 3년 안에 받을 수 있는 K2 전차가 훨씬 매력적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유럽 방산 전문 매체 디펜스 루마니아는 신랄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레오파르트2A의 생산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2031년까지 생산될 레오파르트2A의 총 주물량은 355대 정도이며 독일은 연평균 약 58대 내외의 전차를 생산하는 것이 한계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연간 최대 120대의 전차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생산 능력 측면에서 독일이 훨씬 뒤떨어진다고 평가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가격이었습니다. 대량 주문에도 불구하고 러파르트2A의 대당 가격은 1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500억 원이 넘습니다. 폴란드가 요구하는 성능 개량과 현지 생산을 위한 기술 이전 비용까지 포함해 계약 규모가 2배로 상승한 K2 전차 2차 수출 계약조차도 러파르트2A의 대당 가격을 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유럽 군사 매체들은 여러 나라가 러파르트2A를 대량으로 도입하기 어려워하고 있으며 종주국인 독일조차도 150대 미만의 수량만 도입하기로 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폴란드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2022년 7월 한국과 K2 전차 1000대를 포함하는 대규모 방산 수출 기본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1차 계약으로 180대를 도입했고 2025년까지 133대를 이미 받았습니다. 2025년 7월에는 2차 계약을 체결해 추가로 180대를 주문했습니다. 이번 2차 계약은 약 8조 5천억 원에서 9조 원 규모로 단일 방산 수출 계약으로는 사상 최대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현지 생산입니다. 2차 계약분 180대 중 117대는 현대로템이 한국에서 생산해 공급하지만 나머지 63대는 폴란드 국영방산그룹 피주지가 현지에서 생산합니다. 글리비체의 부마르라베디 공장에는 용접, 포탑, 가공 라인, 품질 검사까지 전차 제조 설비가 정역 구축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단순히 전차를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차체, 포탑, 셰시, 유기압 형하 장치, 주포 시스템, 장전 시스템 등 핵심 부문의 생산 기술을 이전받고 있습니다. 이는 폴란드가 앞으로 독자적인 전차 생산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폴란드 대통령 카라브로츠키는 현재 마이 5년 8월 국군의 날 연설에서 K2 전차 1000대 이상 보유를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에 K2 전차를 빠르게 지원해 주어 군사력을 튼튼하게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며 전력 증강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50만 대군을 건설해 푸틴의 위협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폴란드는 2025년 국방비로 65조 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우리 정부의 국방비 61조 원보다 많은 규모입니다. 경제 규모가 한국의 절반인 폴란드가 국방비를 더 많이 투입한다는 것은 그만큼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독일 방산업계에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폴란드가 독일 대신 한국을 선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상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노르웨이는 K2와 러파르트 2를 놓고 경쟁 평가를 실시했는데 2022년 1월부터 2월까지 진행된 동계시험에서 독일이 사격용으로 가져온 러파르트 2차가 고장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결국 한 대로만 평가를 진행했지만 K2는 2.7km에서 7km 거리까지 명중률을 입증했고 폴란드에서 진행된 드래곤 24 훈련에서는 4km 거리 표적에 대한 사격까지 성공했습니다. 유럽 방산 분석가들의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산 무기는 유럽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납기 속도를 자랑한다는 분석이었습니다. K2 전차 180대를 3년 만에 완료한 반면 독일 러파르트 2는 9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성능은 유지하면서 가격 경쟁력을 극대화한 가성비가 게임 체인저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K2 전차는 러파르트 2 대비 절반 가격이지만 성능은 능가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독일 내부에서 심각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폴란드가 확보한 K2 전차 1000대는 독일이 보유한 러파르트 2 약 300대를 크게 웃도는 숫자였습니다. 독일 군사 분석에서 폴란드의 전력 우위가 공개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전차 강국의 자존심이 사실상 K2 물량 앞에서 붕괴되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독일 방산 전문 매체 하르트크트는 독일군은 2030년대 초의 현재의 위협 레벨에 적응하고 러파르트 2A보다 현대적이며 추가 능력을 갖춘 주력 전차가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러파르트 2 플랫폼의 한계가 명확해진 상황이었습니다. 계속 공방 능력만 추가한 결과 A5와 A6 해외 수출용 버전들의 포탑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했고 신규 생산분에서조차 문제가 생겼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독일 연방청은 2025년 라인메탈과 칸츠도이치란트의 합작 사업 확대를 공식 승인했습니다. 두 회사가 푸마보병 전투차 사업을 위해 설립했던 PSM의 사업 범위를 차기 주력 전차의 잠정적 해결책 개발로 확장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독일 연방청은 보도자료에서 PSM의 틀은 신형 주력 전차 개발 및 납입에도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신형 전차는 독일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하는 MGCS가 2045년에 납입될 때까지의 잠정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명확하게 언급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전차의 운용기간이 약 25년으로 상정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임시방편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긴 기간입니다. 2030년대 초반부터 25년이면 2050년대 중반까지 운용된다는 의미인데 이는 2045년 도입 예정인 MGCS와 상당 기간 중복 운용되거나 심지어 MGCS보다 더 오래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독일 방산업계 내부에서는 이제는 패배를 인정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신규 개발이 아닌 이미 확보된 전차를 웃돈을 주고라도 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나토 전략 분석가들은 더 파격적인 시나리오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조사가 아닌 폴란드와의 비공식 접촉 가능성, 더 나아가 확보한 K2를 기반으로 익명의 개량과 재개발, 이른바 택가리 시도 가능성까지 거론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럽 방산연구소 소속 분석가의 말을 빌리면 전차를 만드는 국가가 아니라 전차를 손에 넣고 재해석하는 국가가 주도권을 갖는 구조로 전환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K2PL 버전을 개발하면서 능동 방어 체계, 대드론 방어 모듈, 원격 사격 통제 장치 등을 추가했습니다. 한국이 제공한 기술을 바탕으로 폴란드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조건을 충족하는 전차로 개조한 것입니다. 차체, 포탑, 장정이, 형하 장치 등의 협업으로 방산 네트워크가 크게 확장되었고 폴란드는 사실상 전차 생산국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독일 방산 역사에서 보기 드문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K2는 단순한 경쟁 기종이 아니라 독일 전차 산업이 따라가야 할 현실적 기준점으로 재분류되기 시작했습니다. 생산국 중심의 질서가 무너지고 보유국 중심의 전력 질서가 형성되는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독일이 K2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가 유럽 전차 질서가 이미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라인메탈은 2030년 연간 매출 목표를 약 5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85조 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 이는 2024년 매출의 5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KNDS 역시 독일 트램 공장을 인수해 러파르트2 전차와 푸마 보병 전투차 생산에 나서는 등 공격적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투자가 효과를 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K2 전차 제작사인 삼양 컴텍 대표는 독일이 대규모 생산 체제를 갖추려면 5년은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반면 폴란드는 이미 K2 전차를 실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인도된 K2 전차의 가동률은 95%로 러시아 국경지대에 배치되는 등 폴란드군의 즉시 전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25 기계화 여단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새로 도입한 K2 전차를 두고 빠르고 위험하며 현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차를 만드는 국가가 아니라 전차를 손에 넣고 재해석하는 국가가 주도권을 갖는 구조로 전환되었다는 분석은 독일에게 뼈아픈 현실입니다. 베를린에서 K2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다는 것은 유럽 전차 질서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독일 전차 강국 신화의 균열은 단순한 시장 점유율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전차 산업의 게임 룰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고 성능보다 즉시 전력화, 브랜드 가치보다 실질적 가성비, 전통적 명성보다 현실적 생산 능력이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 K2 전차가 있습니다.